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는 채널 제자입니다. 오늘은 최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계단인 일명 조커 계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조커 계단은 뉴욕 브롱스 셰익스피어 애비뉴와 제롬 애비뉴 교차로 근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 아서의 삶처럼, 그리고 우리 누구나의 삶처럼 이 계단도 고되고 길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무튼 힘듭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 계단을 주인공 아서 플렉의 삶을 표현하는 도구로 씁니다. 착한 삶을 향해 올라가는 아서 플렉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즐겁게 내려가는 조커. 이 둘은 같은 계단의 오르막과 내리막이죠. 하지만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사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계단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관객의 무력감과 절망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우리를 주인공인 아서 플렉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혹자는 조커의 일생이 비극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저 자기 연민에 빠진 바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관객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서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시에 우리는 착하고 연약한 아서 플렉이 혼돈의 화신인 조커가 되는 모습에 같이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커가 된 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내심 바랬을 삶에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이 구도 기억나시죠? 네,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영화에서 보신 느낌이 아니죠? 이제는 어떠신가요? 조금 그런 느낌이 나나요? 당연하죠. 그건 영화고 이거는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미디는 주관적인 것이다. 비극 또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딱히 내가 덜 힘들진 않죠. 조커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진 캐릭터라고 비판하지만 우리와 동질감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월세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대학생, 아이의 분유값을 걱정해야 하는 부모님, 취직을 위해 오늘도 이력서를 쓰고 있는 청년들에게 일주일째 굶고 있는 아프리카의 고아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인간에게는 조언과 논리가 들어갈 틈 따위는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게 빠진 인간에게는 어떤 약속이나 희망도 저기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쌓은 마음의 벽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그렇게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만을 되뇌이면서 그 안에서 광기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기가 커지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조커 명소로 가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죠. 공차다. 여기가 바로 조커가 된 아서가 도망을 치던 그 굴다리입니다. 도망치는 그거 하나만은 우리 주인공인 아서가 잘했죠. 사실 다크나이트의 조커와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악당인가에서는 다크나이트의 조커가 압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호아킨의 조커가 더 무섭게 느껴지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배트맨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영화들에서는 조커가 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관객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차피 이 조커는 배트맨이 멈춰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영화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배트맨이니까요. 흔히 영화 속에서 악당을 멈추는 무기는 상냥함과 사랑과 힘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은 있지만 그 캐릭터들 모두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서에게 상냥한 것처럼 보였던 동료 랜들은 그를 팔아넘긴 위선자였고, 아서에게 진심으로 상냥했던 동료인 게리는 살인을 저지른 조커에게 도망치게 도와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약한 사람입니다. 아서에게 사랑을 줘야 했던 어머니는 혼자서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로 아픈 사람이었고, 아서와 사랑을 했던 여자친구는 그의 망상 속에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서는 토마스 웨인이 아버지이길 바랬지만 토마스는 그를 부정하고, 아서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는 경찰들은 조커의 조롱거리가 됐죠. 아서가 존경하는 코미디언 머레이는 조커의 희생양이 됐고, 조커를 멈춰야 하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은 아직 학교도 마치지 않은 어린아이입니다. 이 영화가 너무도 불편하고 충격적인 이유는 그 현실적인 상황과 연출도 있지만 이를 멈출 수 있는 캐릭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영화는 인생 속에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을 아주 가깝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영화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소외계층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조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를 개혁하자.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은 바로 영화 속 아캄 국립병원으로 나온 브루클린 아미터미널입니다. 저 건물을 찍어서 CG로 이름만 바꿨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장소들 전부 차로 가도 최소한 1시간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는 그 장소들이 모두 코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아무리 현실적이라고 해도 조커는 영화고 영화는 본질적으로 현실이 아니죠.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의식이 바로 사람들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전체를 보면서 관객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그림과 달리 이 영화는 시작과 끝을 옛날 7, 80년대 영화처럼 연출합니다. 커튼만 없을 뿐이지 연극과 같이 보이기도 하죠. 영화가 계속될수록 관객은 주인공 아서 플렉의 삶 속에 스며든 거짓말들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아서 플렉이 자신의 삶에서 진실을 어떻게 밀어내느냐를 보고 있죠. 첫 번째 살인 후 그는 춤을 춥니다. 마치 공연의 한 막을 끝냈다는 듯이 말이죠. 어쩌면 이때부터 그는 현실을 공연과 같이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서는 그 시점부터 진실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의 현실과 사실을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 아버지가 거부 토마스 웨인이라고, 그게 아니라 내 어머니가 정신 나간 여자라고, 내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내가 원래 버려진 고아였다고, 내가 정신병이 생긴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내가 존경하는 머레이가 나를 조롱했다고, 나를 조롱한 머레이가 나를 쇼에 초대했다고, 이렇게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도 모를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서는 그저 갇혀있기만 합니다. 그렇게 그는 도망갈 곳을 찾다가 기어코는 냉장고 안으로까지 들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아서는 원래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머니가 나는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 주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히려 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코미디언은 웃겨야 하지 않니? 라고 걱정합니다. 영화 전체에서 그에게 진심으로 웃어줬던 사람은 단 한 명, 버스에서 만났던 그 꼬맹이 뿐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마저 그냥 그가 바랬던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은 아서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아서 플렉, 당신이 이 광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거짓말이 아서가 제일 바랬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서는 항상 관심을 갈구했던 사람이니까요. 어쩌다 일어난 사건에 도시 전체가 과도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아서는 이 사건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실제 이유는 뉴스에서 살인사건을 하층민이 부유층에게 복수한 사건으로 커버하고 토마스 웨인이 하층민 전체를 광대로 비하하고 그리고 고담시 전체가 엄청난 빈부격차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서는 어쩌다 보니 그 사건의 중심에 휘말려 있습니다. 아서는 마치 그 관심을 모두 자기가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된 것은 아서가 아니라 그의 분장인 광대일 뿐입니다. 그렇게 어느새 그는 고민 속으로 떠밀려 갑니다. 거짓과 절망으로 절여진 소시민 아서 플렉의 정체성과 실제 존재는 아니지만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조커라는 정체성, 그리고 일평생 관심을 갈구했던 아서는 본인의 분장을 본인 자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영화 후반 머레이쇼에서 아서는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건 아들이 아니건, 내가 영웅이건 악당이건, 내가 웃기건 아니건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나를 못살게 군다는 것이고 이제 나는 거짓도 진실도 피곤하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겠다. 나는 이제 아서 플렉이 아니라 이 폭동을 일으킨 광대 조커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즐겁고 자신감 있게 계단을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 조커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과 본인 주변 상태는 사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으니까요. 조커는 그냥 진실을 밀어내고 거짓을 덮어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혼란 속으로 자신을 내던집니다. 자신의 혀에까지 페인트를 칠하면서 만들어져 있던 정체성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분장 위에 가면을 쓰고 그리고 그 가면을 벗어던지고 결국에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진실된 것, 피조차도 분장으로 덮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바로 혼란이고 내가 바로 거짓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영화는 관객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정신병원 속 아서는 염색된 머리도 아니고 분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웃고 있냐는 상담사에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쩌면 아서는 조커가 된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신병원에서 나간 적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잠깐 지나간 그 독실 속 안에 갇혀있는 장면. 어쩌면 아서는 그곳에 그대로 갇힌 채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하고 상상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은 알아듣지 못할 그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본 친구는 영화 캐릭터 중에 마귀, 즉 사탄을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가 바로 조커일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마귀의 본질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거짓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로는 혼돈, 광기, 폭력 등이 있습니다. 이 키워드들로 정리하면 조커와 악마는 일맥상통합니다. 정확히 조커는 악마의 꼭두각시일지도 모릅니다. 조커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게 너의 삶일 수도 있어 라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서가 조커가 되는 과정은 본인의 선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떠밀려서 밟은 과정입니다. 마귀의 꼭두각시된 인간의 삶을 우리는 조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상황도 조커가 일으킨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지 못하듯이 아무리 영화가 현실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영화는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유치하지만 이런 말을 건네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살 자격이 있는 귀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는 거짓말들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세상이 만든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만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짓말이 어디서 만들어졌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